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왔을 때 백제 계로왕을 잡아다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아차산 능선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곽의 유골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모습을 드러낸 보루성.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아차산과 용마산 능선을 따라 무려 15개의 보루성들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그쪽에 발굴된 것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정연하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예. 양호한 상태고요. 예. 밑에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과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성벽이 드러났다. 발굴된 보루성과 똑같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벽이었다.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 신라가 쌓은 보루성과는 축성 기법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신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성벽이 일부 노출돼 있지만 아주 많은 돌을 쓰지 않고 아주 경제적으로 고구려의 성벽은 적은 수의 큰 돌로 겉을 쌓고 돌과 돌 사이는 차를 그어 마감을 한다. 반면 신라의 성벽은 작은 돌로만 속을 채우기 때문에 견고함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보루성 사이의 간격은 약 500m.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의 15개 보루성들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저 뒤로 보이시는 저쪽 부분하고 가운데 높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같은 그 보루성 유적인데요. 그 발굴이 안 돼서 뭐 정확한 형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형으로 보는 규모는 이 유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략 같은 수의 군인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 그 한 100여 명이면 저쪽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의 군사들이 주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발굴된 보루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직 아차산에 묻혀있는 보루성들이 14개. 이 보루성들을 연결하면 거대한 두 줄의 방어선이 나타난다. 1500년 전 이곳 아차산 일대는 고구려의 대규모 군사기지였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언제, 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한강 북측에 배치를 했던 것일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아차산의 보루성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한강 남측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역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이 있습니다. 이 토성들은 백제 수도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상황을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차산의 보루성은 고구려와 백제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전초기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백제를 수도 바로 눈앞에서 노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세기 중엽에 이 한창 전성기를 맞았던 백제는 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점령하고 당시 국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죽입니다. 국왕의 전사, 그것은 고구려에게 잊지 못할 치욕이었습니다. 이후 원수 사이가 된 이 고구려와 백제는 이 예성강과 임진강을 마주하면서 서로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 초 이 고구려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장수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국 원왕의 증손이기도 했던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증조부의 원수인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쌓은 남진기지가 아차산의 보루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보루성뿐이었을까? 이번에 발굴된 보루성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유적이 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덮여버린 구이동 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20여 년 전 화양지구의 구획정리 사업 중 유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제 고분의 기대를 갖고 조사를 시작한 발굴팀은 그러나 백제의 것으로는 보기 힘든 토기와 온돌, 주거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고민하던 발굴팀은 일단 시신을 감효하는 백제의 빈전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당시는 북쪽과 교류가 없었던 탓에 고구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 중에 백제 유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영왕릉이 1971년에 조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는 백제 유물이 묘한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 유물에 대한 우리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물이 어떤 건지 그걸 고구려 걸로는 생각을 않고 그저 좀 이상한 유물이 나왔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간 구이유적은 계속 백제의 빈전장이었다. 그러나 1988년 몽촌 토성에서 구이동의 진짜 이름을 밝혀줄 실마리가 발견됐다. 몽촌 토성은 백제의 수도로 추측될 만큼 확실한 백제 지역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나팔립 토기. 한강 유역의 고구려 진출이 고구려의 상징인 우물 정자만큼이나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때부터 구이동 유적은 고구려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조명을 받게 된다. 고분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은 유적의 위치, 쓰임새를 몰랐던 돌무더기들, 백제 것이라고 보기엔 생소한 성벽 등이 하나 둘 해답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 이제 튀쳐나온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돌무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시설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부합이 되고 그런 시설들이 고구려의 유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백제 고군이 아니고 고구려 군사적인 요새라든가 하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유적의 성격이 보다 정확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게 됩니다. 출토된 무기들 또한 새로운 해석에 뒷받침이 됐다. 고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철솥, 부장품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무기들이 고구려의 군사유적이라는 새로운 해답에는 마치 퍼즐을 끼우듯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2달 전 발굴된 보루성과 새롭게 조명받은 구이동 유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일단 유적의 크기를 보자. 구이 유적의 크기는 아차산 보루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즉 구이동 유적은 보루성의 말단부대인 것이다. 위치에서도 구이동 유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 정상에 자리 잡은 보루성과는 달리 구이동 유적은 한강변, 즉 고구려 쪽에서 보면 최전방 경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형상으로 봐선 여기가 당시 구이동 유적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당시 지형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분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주변 한강이라든가 저쪽 전신전하고 이런 걸 따지면 이 근처에 이미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높이는 당시보다 조금 낮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당시보다 한 글쎄요 10m 내에 그 정도 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높이만 좀 높으면 그때 당시 그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당시 구이동 유적에는 경계를 할 수 있는 치가 있다. 그 치가 향하는 곳을 보면 구이동의 인물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 돌출부 B가 그 몽촌토성 방향이 되고요. 돌출부 A가 풍납토성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출부 B가 현재 건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쪽 몽촌토성이 되고 돌출부 A는 저 옆쪽으로 풍납토성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